자, 그러면 저희가 하나 얘기 좀 더 할게요. 감독님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눈 순간에 나경원 의원이 뭔가 발언한 것 같아요. 여기 기사가 좀 떴는데 이 얘기는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우리 평론가님 오셨으니까 제가 송원석 원내대표의 선출에 대해서 요 얘기는 좀 안 듣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네. 송원석 원내대표 당선이 된 건 네. 일단 일단. 다행스럽다. 다행스럽다? 네네. 다행스럽다. 왜냐하면 네. 뭐 역설적이지만 이게 아. 한 가지도 뭐냐면 이겁니다. 원내대표가 만약에 김성원 의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나온다면 네. 그걸 가정을 했을 때 왜냐하면 이미 한쪽으로 너무 몰리는 그런 그것을 경계하는 그런 움직임 2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네.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어떻게 한 개혁파라는 이름으로 한파에서 전부 다 되느냐라는 언론의 총 공세가 있을 거예요. 또 네. 그래서 견제에도 들어가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김성원 안 되고 송원석이 됐다는 건 그런 점에서 일단은 좀 희망적이다. 두 번째, 송원석이라는 사람이 추경호와 똑같이 이제 기재부 출신이고 관료 출신입니다. 관료 출신의 특징은 뭐냐면 네.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아요.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것을 그대로 합니다. 추경호가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전화하면 전화하는 대로 국회 가지 말아요. 뭐 이런 걸 그대로 아마 실행을 했을 겁니다. 근데 송원석도 그 캐릭터는 비슷하나 그러나 추경호보다는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해요. 뭐 이 의정 활동이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추경호는 뭐 억지 춘향으로 했다고 치지만 송원석은 또 왜 차이가 있느냐? 네. 누가 시킬 사람이 없어요. 추경호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시켰습니다. 그대로 네. 친윤이라는 어떤 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친윤이 지금 아시다시피 분열되고 있어요. 주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윤 중에서 핵심 코어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러면 물론 이제 당대표가 뭐 나경원, 뭐 윤상현, 김기현 이 등등이 나와서 이제 그 경쟁을 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너무 실망하지 말자. 좋은 점으로만 생각해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네. 뭐 그것도 새로운 시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경원 의원 발언 한번 그 감독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두고 비민주적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헤드라인만 보고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어디가 대체 해서 제가 내용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몇 가지 좀 읽어봐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읽어봐 드릴게요. 나경원 의원이 뭔 얘기를 했냐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안을 제시한 걸 두고요. 이걸 김 비대위원장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혼자 발표하는 형식이 비민주적이다. 요거 하나 얘기를 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당이 오늘까지 봤을 때 민주성과 절차성과 정당성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4선 이상 의원 그렇죠? 예, 네, 예. 지금 보면요. 야. 저 민주적이라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네. 우리 당의 주류인 이제 대다수의 이제 머릿수의 말을 듣지 않고 너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말을 무시했다. 그래서 비민주적이다. 민주적이라는 게 결국 뭐죠? 우리 중진과 우리 이런 지금 아까 정해진 수구파가 대다수니까 우리 대다수의 의견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에는 비민주적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네요. 네네.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비민주적이겠지라는 그렇죠. 것도 주셨고요. 또 모든 선거에 다 참여하니까 뭐 올림픽 나갑니까? 이런 얘기도 지금 주셨습니다. 자, 짱이다, 짱. 나경원 의원 말씀은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보시면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당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주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당의 문화가 폭력적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강제 후보 교체 이렇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그때 그걸 지적했어야죠. 아니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강제 후보 교체랑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게 폭력적입니까?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폭력적인
지금 언사를 했나요? 아니라는 거죠. 야. 권선동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무슨 우리는 권영세가 얘기했던 대로 네. 무슨 잘못 없다라는 게 폭력적인 언사입니다. 그건. 그렇죠. 왜 당원들을 지금 완전히 뭉갠 거예요. 그렇죠. 당원들의 뜻을 뭉갠 거예요. 음. 그러면 당원들이 그렇게 반대표를 한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권영세가 폭력적이고 네. 나경원 의원의 이 발언은 바로 권영세와 권성동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면 난 100% 동의한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예.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저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의 어떤 행태를 쭉 보잖아요. 네. 보면 저분은 뭔가 세력이 있고 힘이 강하다 싶으면 그쪽에 붙으려고 노력을 해요. 아, 근데 그렇죠. 그 세력이 잦아들어서 힘이 없다 싶으면 그냥 비판을 없이. 해요. 예. 그러니까 저분 계속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얘기를 해야죠. 지금 내일 모레 집에 갈 사람 두고 저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것은 저분의 계속적인 행태잖아요. 용산에서 뭔가 되고 대법원에서 탄핵이 기각된다 하고 막 이러니까 네. 용산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렇죠. 탄핵되고 나니까 내가 언제 친윤했냐고 그러니까. 또 친윤해서 탈피를 합니다. 음. 또 저번에 계속 해왔던 행태들을 보면은 진짜 아니 조금 김용태한테 언제 음. 힘을 준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국힘에서. 음. 근데 김용태가 비민주적이고 싶어도 비민주적일 수가 음. 없었어요. 저 사람은 5개 개혁 혁신안 내놨는데 그거를 완전히 거의 쌩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송원석 새로 원내대표 된 그렇죠. 사람이 네. 들은 척도 안 하고 너 김용태는 잘 모르겠고 그것까지 합해서 우리가 새로 만드는 혁신위에서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새로 선출된 송원석이 지금 비민주적인 겁니까? 김용태가 비민주적인. 저 사람은 나경원 의원은 민주주의가 뭔지 그 개념 자체를 좀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전당대회 얘기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 나경원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대요. 지금 빨리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도 8월까지, 네. 8월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지금 국민의힘의 4선 이상의 중진들도 8월. 얘기를 네. 했고,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도 아시겠지만 좀 빠르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당대회를 하되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이 구태들의 한 목소리에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원래 이제 12월설을 주장을 하려다가 네. 이제 언론에서 많이 비판을 받고 더군다나 가장 그 12월설이 말이 안 되는 게 내년에 지방선거를 하려면 이 당이 무엇인가 이 견제를 하고 네. 제대로 당이 출범을 한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언제 국정감사에서 보여야 되거든요. 국정감사는 이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가 네. 어느 정도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같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9월 그 국정감사를 하려면 8월 달에 전당대회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건 ABC이기 때문에 네. 이제 받아들인 건데 자기네들의 어떤 플랜이 이제 쓴 거죠. 12월까지 끌어갖고 뭔가 자기네들의 어떤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 선보다 원내대표를 송원석을 확보를 했으므로 한동훈이 만약에 되더라도 견제할 수 있다. 우리는 안심을 하고 나경원과 윤상현과 김기현 등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되면 어쨌든 송원석과 함께 자기네들의 세상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섰다는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 지금 얘기구나. 네네. 한동훈 대표가 안 나온다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래 안 나와? 그러면은 전당대회 마음 빨리 변하기 해. 전에. 그렇죠.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하자. 빨리 하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누구였죠? 저희 패널 나온 분 중에서 그 얘기도 박상수 변호사인가요?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세팅된 룰 자체는 당비를 3번 내면 투표권을 얻을 수 있는 게 네네. 지금은 있으니 자통당이나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이 지금 당원 가입을 많이 하고 있으니 네네. 8월에 해야 그분들에게 투표권이 없다. 이런 얘기도 네, 약간 그러니까 이제 계획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는 시각에서 이제 입장이 틀릴 수가 있는데 네, 네. 이게 전당대회 로드맵이라는 게 9월 달에 이제 우리가 저게 있죠. 국정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를 넘겨가지고 이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때까지 이제 비대위를 끌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 2달 8월 달까지는 괜찮지만은 비대위 체제가 장기적으로 가게 된다면은 다음 당대표 선거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여러 가지 이제 일정을 봤을 때는 네, 네.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인 안으로 나온 것이 이제 8월 말이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조금 부수적인 일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럼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 더 네. 우리 평론가님께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우리가 친윤을 이제 그 수구파. 수골이라고 하기로 네. 했잖아요. 네. 수구파가 미는 후보는 누구일 것 같으세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아직도 없다. 예. 네. 아직 없다. 왜냐하면 백가쟁명인데 네. 스스로 지금 그 특검에 위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먼저 나오려고 하거든요. 아, 특검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야당 대표를 너희가 수사를 해? 라는 논리로 이재명이 했던 걸 고스란히 똑같이 할 겁니다. 어. 그러면 수사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다 나올 거예요. 아, 그게 범인이구나. 그 점은 맞습니다. 그 점은 그럴 수 지금 있겠다. 뭐 맞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뭐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도 집단 지조 체제로 가자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도 그렇고 또 송원석 씨가 됨으로 해서 우리 개혁파가 움직이기가 사실 여러 가지가 참 동서남북이 쉽지는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대로 집단 지조 체제가 자기들 방탄하는데도 유리할 거다. 저는 그런 문제에 좀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네네. 그 지금 이 8월에 7말 8초를 많이 얘기했거든요. 네. 그게 결국에는 그 아직까지 그 당 내에서는 이제 그 기존 당원분들께서는 이제 이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게 결국에는 윤석열의 탄핵 때문에 일어났다라고도 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힘에 이제 아직 남아있는 이 결집된 이 힘의 탄력을 받아서 본인들이 당권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서서히 무너질 거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 전에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당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 지금 이제 최대한 빠르게 전당대회 열어서 우리가 당권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나눈 순간 속보가 또 떴는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님께서 아마도 60명이 다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당 대표가 지금 60명이 다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근데 60명이 누군지 제가 얘기 안 했어요. 하여튼 60명이 너도 나도 방탄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내가 나오겠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상 최초로 가장 많은 수가 전당대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아니 네. 60명 전부 다 집단 지조 체제로 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 수구 꼴통 친윤 기득권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수골파. 누구를 그 당대표 후보로 세울 것인가는 결국 한동훈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에 그럼요. 달려 있는 거라서 그걸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한동훈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김문수를 데려오겠죠. 한동훈 그래도 대적해가지고서는 될 만하다고 그래요. 생각되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 한동훈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크게 누구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그 방탄조끼를 입고 싶은 사람이 제일 적극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돌발 질문하면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네. 한동훈 대표가 이번엔 나오는 게 좋다 생각하세요? 쉬는 게 좋다 생각하세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에 초점을 맞춘다면 안 네. 나오는 것이 좋다. 안 나오는 게 좋다. 그런데 이 국가와 이 정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나와요. 한동훈이 나오는 것이 좋다. 아, 정말 딜레마네요. 네, 진짜 네, 딜레마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나왔을 때 될 확률과 되지 않을 확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질문 하잖아요. 네네. 지금 내일 투표장에 가실 거면 누굴 찍으실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여론조사에서 대선 때. 네네. 그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한동훈 대표가 뒤질 겁니다. 그런데 8월까지는 또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8월이라는 2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의 리스크도 하이 리스크가 될 것이고 또 2개월이면 특검이 출범을 합니다. 네, 네. 2개월 출범을 해서 수사가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될 거예요. 170일 굉장히 적은 그런 그 날짜예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아마 진행을 할 거고 특검은 매일 1시에 발표를 합니다.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매일매일 브리핑이 들어가고요. 네, 네. 그 내용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8월 달이면 거의 1심, 그러니까 내란 수개죄 1심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서 결심 공판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변수가 확실하게 그 수구 꼴통파의 발목을 잡을 거다. 그래서 국민들이나 혹은 당원들이 바라봤을 때 아유 이걸 또 숙골한테 주면 당이 완전히 무너질 거다라는 외부 변수가 네. 작용할 수도 있다는 그 지금 제 의견 개인적인 바람은 네네.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늘 자주하는 것처럼 국민을 먼저로 보면 똑같이 뭐 이평론가님 저는 똑같습니다만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서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난세에 나와서 해결사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선에서 또 우리 뭐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하면 지선에서 패배하면 그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데 옛날에 대선에서
우리 이재명 씨 저도 안 졌잖아요. 그대로 나왔잖아요. 당대표로. 홍준표도 대선에서 치고 또 당대표로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책임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먼저,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면 좀 나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만약 못 나온다 그러면 우리 개혁 쇄신파에서는 그래도 조경태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 얘기를 좀 저는 하려고 그런 했어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서도 차라리,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댓글에서 여러분 의견이 주는 게 뭐냐면, 이번에 당대표는 조경태 의원이 좀 나오시고, 조경태 의원이 계실 때 한동훈 대표가 좀 배지 좀 달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또 많이 음.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근데 아끼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당대표가 돼야지 공천권 행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경태 그런- 의원이 당대표가 되셔서 그러니까 됐을 공천을 때가 줘라. 문제잖아. 그렇죠. 예, 예, 그래야지 예. 엉뚱한 자리, 뭐 되지도 않은 자리, 이상한 자리 보내가지고, 그럼 그것도 문제잖아.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동훈 대표가 칼을 들고 좀 당을 쇄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금은 쉬면서 조금 후일을 좀 도모하고, 네.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이 당대표를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되게 그러니까 많아요. 저도 예,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당을 개혁시키고 쇄신시키고 이랬으면 하는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데 네. 지금 요번에 그 송은석 의원을 원내대표로 60명이 그러니까. 표를 던져서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네. 봤을 때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김용태가 뭐 정치력이 부족하고 초선이라서 한계가 있고 해가지고서는 개혁을 못했다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국민의힘에는 하나님이 오셔도 개혁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와도 저 사람들을 쇄신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개혁하고 쇄신을 하는 길은 다음번 지선에서 폭삭 망해가지고 전국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구의원, 시의원 되고 싶었던 당원들의 막 불만이 끌어올라서 저것들 다 들어 엎어라 하는 그 당원들의 이 분노가 정말 이렇게 게이지를 넘어서 임계점을 넘어서야만 그래야만 될까 말까 해서 지금 그래서 한동훈 대표 이번에 나오시면은 결국 또 안 되는 사람들 데리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정말 너무 그 힘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우려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원내 네. 원내대표 선거와 당 전당대회는 그래도 좀 구별을 해야 된다. 네. 왜냐면 원내대표는 의원들이고 그 의원들의 생각과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생각을 그대로 일치시킬 수 없는 점이 있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하면 김성원 의원이 물론 개혁파로 나왔지만 네. 개인의 경쟁력이 좀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 친분 관계라, 그러니까 사회적 어떤 관계라든지 또는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어떤 구설도 많고 해서 개인의 어떤 그런 뭐랄까, 친분 관계나 능력 없음도 이번에 작용을 했지. 꼭 네. 수구 때문에 60명이 갔다라고만 연결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또 원내대표 선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예, 있다. 예. 네, 네, 좋습니다.